네, 기자 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달러 가치의 타국 주요 화폐들에 비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달러와 강세에 따른 한인 사회의 영향, 이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달러 강세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환율을 짚을 수는 없겠지만 달러와 강세는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를 넘어서면서 지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뒤에 1,4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1유로 가치는 20년 만에 1달러 아래에서 머물면서 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 엔화와 위안화 등 타국 화폐 가치 대비 달러와도 현재 마찬가지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달러가 주요 화폐들보다 강세인 이유는 어떤 요소들 때문입니까? 네,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변화가 있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속 풀린 막대한 돈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이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 중앙은행이죠. 이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지속해서 큰 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힌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지정학적, 외교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각종 원자재와 곡물류 등의 가격이 올랐고요.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와 같은 외교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악재로 작용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에 관심이 몰리면서 달러와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한인 사회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달러와 강세로 이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아무래도 달러에서 환전을 해야 하는 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녀를 유학 보내는 부모와 유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현재 달러 대비 원화는 1달러당 1,300원 이상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기자, 그렇다면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한국의 부모들의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번에 기자 수첩을 준비하면서 이 한국 울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구모 씨를 취재했었는데요. 이 대기업을 다니고 연봉도 높은 수준을 받고 있지만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구 씨는 자녀를 유타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지난 2년여 동안 대면 수업을 하지 않아서 이 한국에서 온라인 강의를 받았다가 이번에 다시 유타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달러와 가치가 급등한 것이죠. 이 우선 구 씨는 자녀의 학비 명목으로 3,000달러씩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숙소비로 쓸 수 있도록 원화 50만 원 정도를 매달 계좌에 입금한다고 하는데요. 이 학비 명목의 3,000달러를 원화로 충당하려면 기존 환율이 오르기 전에 이 380만 원 정도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환율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3,000달러에 맞추려면 원화를 수수료 포함 430만 원에서 440만 원 가까이 준비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더 오른 겁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숙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달 계좌에 입금하던 50만 원은 정말 필요할 때 비상금으로 쓰도록 조치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는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구 씨의 자녀는 원래 숙소비 명목으로 계좌에 넣어주던 50만 원을 환전에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너무 올라서 원화를 환전하면 받을 수 있는 달러가 너무 적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자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님이 계좌에 매달 입금하는 50만 원은 정말 비상금으로 사용하고 이 유타주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교내 파트타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내에서 파트타임을 해서 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현재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부모 대부분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예시를 든 구 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 연봉이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학비와 매달 입금하는 50만 원을 합하면 이 자녀 졸업까지 남은 2년여 동안 수만 달러가 지출될 예정인데요.
이 앞으로 경제가 개선될 경우에 원화 대비 달러 가치도 떨어지겠지만 이 단기간 내 떨어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고소득층에 속하면 이러한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이 그렇지 않은 경우 아무리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유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맞습니다. 이 UC 버클리에 재학 중인 김모 씨는 이 유학을 보내준 부모님께 감사를 하면서도 현재는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고 합니다. 이 김 씨는 현재 매달 $3,000씩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달러화가 너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죄송한 마음이 앞서는 것이죠. 이 김 씨는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 예전에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부담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해서 교내 파트타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외식을 최대한 줄인 데 이어서 이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고 이 친구를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커피도 사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또 다른 유학생 이모 씨는 이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직장 생활을 했으면서 이 저축한 금액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을 공부하겠다는 일념으로 미국에 왔지만 이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학생활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물가가 뛰기 시작했고요. 이 렌트비를 포함한 생활비가 올랐지만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런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정말 유학생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매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문제는 반드시 지출을 해야 하는 고정 지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한 이 씨는 한국 계좌의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식비와 생필품 비용을 아껴 쓰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가장 큰 고정 지출이 바로 렌트비입니다. 이 렌트비는 현재도 고공행진 중인데요. 이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데 달러까지 치솟다 보니까 이 갖고 있는 원화를 환전해서 사용하면 부담이 점차 가중되는 겁니다. 이 씨는 앞선 점이 비단 자신만의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자신과 함께 유학생활 중인 다른 사람들은 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한국행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네,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학부모들이나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달러로 거래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와 물류 대란,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의 악재들이 잇따르면서 한인 제조와 수출입 업체들은 시름만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달러와 초강세라는 예기치 못한 호재로 이 타격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의류 제조업체 보졸로 오페럴 강일한 대표는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이어진 물류 대란으로 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었고 이 팬데믹이 개선되면서 한숨 돌리는가 했지만 수요 폭증으로 원자재를 포함한 각종 가격이 오르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평소보다 많은 재고를 확보해 놓고 있었는데 이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타격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 수 있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평소보다 많은 재고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는 물류 대란이 일었었습니다. 네. 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 LA와 롱비치항 앞바다에는 대형 컨테이너선들이 하역을 하지 못해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 당시 물품들이 바다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 물류 공급이 부족해졌고 가격도 높아졌습니다. 이후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요. 이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자칫 또 다른 물류 대란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 물품 재고를 평소보다 늘려놓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입었던 타격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물품 재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물품을 구매할 일이 없죠. 그렇다면 한국을 포함한 타국 거래처들은 이 물품을 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접촉해 옵니다. 여기 달러까지 강세입니다. 그렇다면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데 더해서 이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 타국과 거래 시에 발생하는 환율 차이로 인한 구매 비용 절감 효과까지 얻게 된 겁니다. 또 물류 대란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지난해 말
최장 30일까지 소요되던 물류 하역 기간이 9일로 크게 줄어들었고요. 이 컨테이너 한 개당 운송 비용이 떨어진 것도 누적됐던 타격을 일부 만회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분한 물품 재고, 물류 대란 해소, 이 환율 차이까지 달러로 계산하는 한인 제조업체들의 협상 경쟁력이 강해진 겁니다. 자,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이 원화와 엔화, 위안화 등 주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수입하는 데 있어서도 큰 호재입니다. 이 거래업체의 절반 정도와 원화대 달러로 거래하는 홈쇼핑몰의 리킴 대표도 이 달러화 강세에 따른 계약과 구매 경쟁력 개선에 주목해 있습니다. 이 한국을 예로 들어볼 때 물품을 수입업자에게 파는 입장에서는 달러 대 달러로 거래하기를 원하고 이 수입업자들은 물품을 구매할 때 달러 대 원화로 거래하기를 원하는 그야말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수입업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죠. 이 달러가 아무리 강세라 하더라도 전 세계 불경기에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다소 무리할 수 있는 요구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원화 대비 달러가 15% 이상 높은 상황에서 이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구매 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구매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달러화 강세가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리킴 대표는 달러화 강세에 더해서 이 컨테이너 운송 비용이 하락한 요소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앞선 상황이 자사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제품 가격을 크게 떨어뜨릴 수는 없겠지만 이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율 차익을 적용할 수 있다 보니 이 어느 정도 제품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력도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고금리 등 이 각종 경제 악재가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화 강세에 따른 한인들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급등에 자녀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보낸 부모와 또 이건 유학생들의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국과 거래하는 제조업체와 또 수입업체들은 코로나19와 물류 대란 또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다 달러화 강세로 한숨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달러화 강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완 기자 수고했습니다.